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항상 불안할까? 왜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재산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늘 불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환하게 웃으시며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말씀하시죠.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20년간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겠더군요. 결국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 방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마음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충만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과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10년 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72세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그분은 5년 전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생각부터 나고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 하루 종일 우울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는 건 남편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한 선생님은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느끼시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억지로 그렇게 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어느새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셨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게는 매일 아침 5분씩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창밖 풍경 보기, 따뜻한 물 느끼기, 새소리 듣기 이런 단순한 것들이었죠. 6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 그룹이 우울감은 50% 감소했고 행복감은 35%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 뇌는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할 때는 뇌가 안정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고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67세 박 여사님은 무릎이 좋지 않으십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고 오래 걷기도 어렵습니다. 처음엔 정말 속상하셨대요. 예전엔 산도 올랐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그날부터 박 여사님은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영장에도 다니시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체조도 배우셨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운동하십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내 상황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라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친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75세 최 선생님은 연금이 많지 않으십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도움을 못 드립니다. 처음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속상하셨대요.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친구들은 손주 선물도 크게 사주는데 나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왜 자꾸 남을 보고 있지? 그날부터 최 선생님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싼 여행은 못 가도 동네 공원 산책은 할 수 있고, 비싼 선물은 못 사줘도 손주랑 전화 통화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셨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왔네. 오늘 밥이 맛있네.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하루가 행복해지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하실까요? 심리 치료에서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친구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획한 걸 다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괜찮아. 오늘은 이것만 해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68세 김 선생님은 성격이 원래 완벽주의였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이라도 안 되면 자신을 탓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자꾸 계획한 걸 못 이루게 되고
그때마다 자책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이 들어서 쓸모없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생님, 60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는 자신한테도 좀 너그러워지셔야죠. 매일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이 김 선생님 마음에 콕 박혔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자신한테 관대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산책을 10분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나갔으니 잘했어. 오늘은 요리를 간단하게 했지만 맛있게 먹었으니 됐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셨답니다. 자책할 때는 의욕이 안 생겼는데 자신을 격려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현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밝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들도 슬프고 화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73세 이 선생님은 1년 전 아내를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당연히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좀 잊으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들 하셨죠. 하지만 이 선생님은 그 말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답니다. 슬픈데 슬프다고 하면 안 되나? 외로운데 외롭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러던 중 한 심리 상담 선생님을 만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슬픔을 느끼되 그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슬플 때는 슬퍼하세요. 하지만 그 슬픔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붙잡고 있게 하지는 마세요. 이 선생님은 그 조언대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 생각이 나면 사진을 보며 한참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울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이제 그만 울고 밥 먹어야지. 아내도 내가 이렇게만 있는 거 원치 않을 거야. 그렇게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슬프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우울하지는 않아요. 슬플 때 슬퍼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되 적절히 표현하고 또 흘려보내는 능력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행복한 노년층과 우울한 노년층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비슷한 빈도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차이는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행복한 그룹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반면 우울한 그룹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그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없듯이 감정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날씨에 맞춰 우산을 쓰거나 옷을 입듯이 감정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슬플 땐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이 지나가게 놔두는 거죠.
69세 정 여사님은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늘 뭔가 걱정거리를 찾으셨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걱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으셨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 이해가 되셨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 걱정과 싸우지 않고 아 그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만 하고 놔두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반대로 걱정을 없애려고 애쓸 때는 오히려 더 커졌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뇌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74세 장 선생님은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꼭 3가지씩 적으신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오늘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해.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해. 처음엔 좀 억지스러웠는데 1달, 2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셨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장 선생님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손은 괜찮네. 돈은 많지 않지만 굶지는 않네. 자식이 자주 못 오지만 전화는 하네. 이렇게 시선이 바뀌니까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셨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짜증나게만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적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행복감은 25% 증가했고 우울감은 30% 감소했으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주의를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 뇌를 실제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던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 먹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70세 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달라진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오늘은 감사로 시작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 세 가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삶을 평생 추적했죠. 그 연구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71세 김 여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가끔 명절 때나 보죠. 처음엔 정말 외로우셨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점점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복지관 가자고 손을 내미셨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계속 권하시니까 한번 따라가 봤대요. 거기서 서예반을 등록하게 됐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반 친구들이 생기고 복지관 끝나고 같이 차도 마시러 가고 전화도 주고받고요. 6개월 후 김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혼자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가 100명이어도 진심을 나누지 못하면 외로운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76세 박 선생님은 친구가 딱 2명입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십니다.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어디가 아프다, 자식이 어떻다, 요즘 뉴스가 어떻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박 선생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든든하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도 좋고 종교 모임도 좋고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용기 내서 한 발짝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인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는 주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먼저 안부 전화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68세 최 여사님은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으십니다. 아파트 옆집 할머니랑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복지관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2번 만나시고 옛날 직장 동료들이랑 한 달에 1번 모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항상 먼저 연락하신답니다. 안부 전화도 먼저 하시고 만나자고도 먼저 말씀하시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들 외로워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상대방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나한테도 돌아와요. 맞는 말씀입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요즘 어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들의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이 4가지가 다 완벽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현재에 집중해보고, 내일은 나한테 친절한 말 해보고, 모레는 감사일기 써보고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72세 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6개월 하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현재를 보는 시선, 자신을 대하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 사람과 연결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더 평화롭기를, 더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